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랜드 대표 공투맘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제가 북랜드에서 이달의 독서라는 무료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두 번째 2기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책이 이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은요. 지금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이렇게 까만 표지의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와 그리고 옆에 커버를 벗기면 하얀색으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된 건 아마 도서관에서 빌리신 분들은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요. 저는 예스24 매니아라 예스24에서 리커버를 했더라고요. 이게 많이 팔려 가지고 리커버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모양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서 요걸 좀 요게 쪼끔 더 예쁜데 '왜 빨간색으로 굳이 바꿨을까?' 이런 생각이 쪼끔 들긴 합니다. 여튼 책은 요렇게 됐고요. 어 이달의 독서 2기는 총 7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조금씩 늙고 계시네요. 그래서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공투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박춘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경북 구미에 살고 있어요. 리커버판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뉴스24에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본업은 수학 강사고요. 지금 뭐 부업 겸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시점으로 독서와 관련된 이제 네이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를 먼저 살펴볼까요? 작가는 고명환 작가님이시고요. 이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개그맨이세요. TV에서 자주 뵀는데 요새는 자주 나오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명환 작가님은요. 1972년 경북 상주 출신이세요. 제가 경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음 19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놀라웠던 게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 장사의 고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를 잘 하셨던 건 아니고요. 그 이렇게 된 계기가 이제 중간에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선고를 받고서도 이제 그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책 읽기였대요. 그래서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책을 읽고 바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4번의 실패를 역시나 겪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일산에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메밀국수집이에요. 메밀국수집인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시면서 더 유명해지시게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그리고 그 운동에 관련된 이런 좀 되게 다르게 보이는 운동에 관련된 책도 하나 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종이책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예스24에서 찾아보면 종이책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요거는 이북으로만 전자책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고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이신 것 치고는 되게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유익하게 책을 써 주셔서 되게 인기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스마일 위너님 이 책 읽어 보셨나요? 대답 한 번만 해 봐 주시겠어요?
책을 읽어 보셨을까요? 제가 댓글을 확인하느라 지금 옆에를 보이는데 좀 여섯 명 혹시 책을 읽어 보셨을까요? 안 읽어 읽어 보셨구나. 그러면 이 책 읽고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잠깐 채팅으로 남겨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쓰시는 동안 제가 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허밍크푸드를 못 봤어요, 영상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네, 개그맨 시절 그것만 생각을 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안에 내용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직접 경험해 주신 내용을 적으셔 가지고 뭐 대부분 그렇지만 어떻게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를 그리고 보통은 장사하는 방법, 마인드 이런 것만 보통 잘 적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독서법을 중간에 넣으셔서 저는 굉장히 특이했고요. 저 가치관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 읽고 이 팬 되셨다는 분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건 독서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독서법에 관해서 반해서도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뒷부분의 부록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막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장사하려면 여기 거 하나 빼 갖고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 생각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 가지고 되게 '아 진짜 아낌없이 나눠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책 내시면서 굉장히 많은 독서 모임에 저자로서 참여하시기도 하고 많이 알리시려고 책을 파시는 목적보다는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또 간간이 유튜브에서 또 많이 보이고도 해서 저는 많이 했어요. 5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5권씩 돌아가면서 10페이지. 저는 1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그거랑 쪼끔 비슷한 방법으로 읽고 있는데 제가 쪼끔 이따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구절과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 혹시 스마일 위너님 어떤 구절 마음에 드셨는지 한 개만 채팅창에 남겨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밑에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쪼끔 이따가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을까요? 혹시 생각이 안 나시는 거면 제가 진행하다가 또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27페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27페이지. 만약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또 미련을 못 빼죠. 그래 가지고 계속 들고 가는 거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세상 일이 구분된다고 하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받아들여야 하는 것. 선택은 물론 내 의지에 해당돼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게 생각만큼 참 쉽지 않아요. 실패면 실패인 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공이면 성공한 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성공한 것도 솔직히 잘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아유 천만에요. 전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라고 저희는 또 겸손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내용 부분을 살짝살짝 살펴보면서 제가 실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1장 흔들리지
틀림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수챕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요. 하루 100번, 100일간 외쳐라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루에 100번을 뭐 100일간 외친다고 해서 뭐가 성공할 수 있을까? 왠지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요,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자신감도 더불어 생기고 목표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했었냐고 하면요.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저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저만의 학원이라고 해서 요런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10가지를 원래는 적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지금 11번째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서 제가 실천하니까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맞아요. 네. 에너지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아이온미에 제가 새로 하게 되는 일 요런 게 생겨서 하나 추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4번에 보시면 북랜드 카페 회원수가 200명이 되었다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1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적고 제가 솔직히 100번까지는 매일 쓰지도 못하고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게 제가 아까 저만의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1번부터 끝까지 한 번씩은 계속 읽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제가 이번에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숫자들이 있는 거는 2배씩 튀어봐야겠다. 그러면 더 빨리 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좀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숫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2배로 조금 올려볼 생각이고요. 뭐 3번처럼 그냥 목표로만 되어 있는 거는 요걸 비슷한 다른 내용의 목표들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의 학원 같은 거를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은 다이어리를 쓰셔도 좋고요. 최대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조금 적으셔 가지고 자꾸 보시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100일간 외쳐라 이런 걸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뭐 100개까지 10개까지 생각 안 나시겠지만 나 지금 생각나는데 요거 한 개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 달간 요거 한 개는 학원으로 해 봐야지 라고 생각되는 거 댓글에 한 번만 적어 봐 주시겠어요? 자, 요거 학원 쓰실 때요. 수치화가 되면 좋고요. 숫자가 들어가시면 좋고요. 끝에 제가 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야지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런 형태로 한 개만 적어 봐 주시겠어요? 생각이 안 나시면 제 거 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조금 살짝 변경해서 하실 만한 게 있으면 하나만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달에 책 4권을 반드시 읽는다. 우와, 좋습니다. 책 4권. 그럼 한 주에 한 권씩은 반드시 읽어내셔야 되겠다. 그죠? 근데 스마일님 책 좀 읽으시는 거 같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모임에서 뵀을 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잘 안 될 땐 반대로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성개구리는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 앞에 놓여 있는 이 햄버거 먹고 싶어 해서 먹으면 그거는 그 식욕, 욕망에 지배를 당한 거지만 뭐 햄버거가 있어. 참 맛있겠지만 난 먹지 않을 거야. 아니면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햄버거를 쳐다보면서 먹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망을 내가 내 생각에 맞춰서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청개구리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고요. 뭐 동화책에서는 청개구리가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여기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반대로 법칙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책에서 보시면 이 실천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서 제가 실제로 실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시간 차이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첫 번째, 카페에서 달달한 게 당길 땐 반대로 건강한 음료를 마셔라인데요. 음, 처음에는 처음에는이 아니라 저는 카페를 자주 가진 않아서 집에서 주로 먹긴 하는데요. 믹스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밥을 먹고 나서 믹스 커피가 너무 당기는데 살이 찌는 걸 아니까 제가 또 이렇게 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허리 아시죠? 허리랑 배 쪽, 엉덩이 쪽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그래서 바지는 맞지 않고 더 큰 사이즈의 바지는 사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뭐 녹차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노 먹는다든지 그렇게 대체하고 있고, 카페 가서도 휘핑크림이 가득 올려진 카페 모카가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그때도 꾹 참고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믹스 커피 정말 맛있어요. 아 참, 베스킨라빈스에 가시면 화이트 골드 모카 이건가? 거기에 나온 아이스크림 바가 나왔어요. 콘으로도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믹스 커피에 여름에 먹는 믹스 커피 한 2개 넣고 얼음 동동 띄어서 먹는 딱 그 맛이라 정말 맛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베스킨라빈스 가셔서 한번 사 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실천한 거는요. 좀 더 자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일어나지만 가끔씩은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이럴 때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요. 핸드폰에 이제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아직도 저는 알람을 맞춰 놓고 자거든요, 혹시 불안해서. 제가 새벽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늦으면 안 돼서 알람을 맞춰 놓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더 자고 싶으면 자도 돼. 대신 오늘 네가 할 일은 계속 미뤄질 거야."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할 일을 그날 다 해내지 못해요. 그렇게 문구를 적어 놓고 제가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쪼끔 더 빨딱 일어나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술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저는 꼭 마지막에 '한 잔만 더 먹을까?' 이랬을 때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 제가 그랬다기보다 주위에 또 같이 먹을 때 짠하고 먹으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좋은 멘트 맞죠? 그래서 뭐 새벽에 못 일어나실 것 같으면 고런 거 알림에 고런 거 하나씩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좀 자극적인 걸로요. 그래서 술을 더 마시고 싶을 때는 그렇게 나빴던 기억을 쪼끔 떠올리게 되면 좀 바로 술을 좀 덜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최대 요새 고민이 살이기 때문에 '아 이걸 먹으면 또 살이 찌는, 내가 또 살찐 모습을 또 더 살찐 모습을 상상을 하다 보면 또 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기도 되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도 쪼끔 약간 비슷하긴 해요. 좀 더 먹고 싶을 땐 반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아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왜 되게 맛있어서 숟가락을 더 먹거나 아니면 왜 아이들이 먹다가 남겨서 '아 이거 남기기 좀 애매한데?' 싶어서 딱 먹은 거는 바로 원쳐 버리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더 먹고 싶을 때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해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안 고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배는 고프지 않아."라고 하면 과감하게 밥그릇과 숟가락을 치웁니다. 그러면 쪼끔 덜 먹게 되더라고요. 다음 고객에게 화가 날 땐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하라인데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뭐 이런 1인 인 기업으로 사람들을 좀 상대하는지라 화가 나긴 했지만 뭐 그 상황이 제가 그분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저를 오해해서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또 워낙 좁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쁘게 이렇게 해결이 돼 봐야 다른 데 가서 또 그분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좋게, 도리어 그분이 화를 내시면 "아 그러셨군요. 나도 이해한다."는 식으로 좀 좋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땐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하라. 그치만 뭐
그 뒤로 돌아서서 저 혼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 또 그런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되겠죠. 맞아요. 숟가락 내려놓는다는 건 제일 어려워요.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와 우리 있죠? 다이어트, 영어 공부, 뭐 몇 개가 꼭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월이 됐어요. 혹시 1월에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잘 지키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다음 세금, 자산 등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땐 반대로 더 공부해 보자인데요. 이건 솔직히 저도 경제 쪽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겨우겨우 보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모임을 해야 하니까 그때 누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읽고 있긴 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찾아서 진행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세금과 자산에 관련된 단어들을 딱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몇 개가 있나 동그라미를 쳐 봤는데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조금 바꿔 보게 된 게요. 예전에는 왜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어도 많고. 그래서 단어를 일단 달달달 외운 다음에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뜻 자체가 나한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단어를 외워지는 거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어보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자료를 또 좀 더 찾아보고 내가 생각도 해 보고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나서 단어를 다시 보고 좀 외우려 하다 보니까 단어가 훨씬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세운 목표를 재정비 그렇죠. 우리 2달이 지났으니까 재정비 한번 들어가도 되고 매달 한 번 매월 한 번씩 재정비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동안 뭐 이뤄내신 게 생각보다 빨리 이뤄내신 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깐요. 우리가 꼭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진행해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좀 과하게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럼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쪼끔 한 단계 낮춰서 목표를 좀 정해 두시면 그다음 달에도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정비도 한 번씩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가 1장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2장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 장은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장사 내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는 육하 원칙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장사의 육하 원칙은 다르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볼까요? 언제가 제일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어디서가 좀 어디서 좀 밑으로 내려갔고요. 무엇을이 조금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가 뭐 고 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긴 해요. 그럼 "왜 장사의 육하원칙은 이렇게 달라야 하는데?"라고 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사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하원칙이 바뀌게 됩니다. 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장사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한번 써 봤어요. 제가 어떻게 써 봤냐면요. 제가 습관 위주로 되는 거랑 브랜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습관 중에서도 제가 독서에 관련된 부분만 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워낙 작가님이 독서에 좀 강조를 하고 계셔서 저도 독서에 관한 것만 빼 갖고 와 봤고요. 독서 습관을 요 6 가지에 맞춰서 한번 해 봤습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원하시는 분들이 독서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테마 독서 모임이라는 모임을 유료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 독서 모임을 3 단계의 반으로 구분을 지어서 프리미엄 비공개 카페인 북랜드의 성당연구소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어요 하면 이렇게 이 국화 원칙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세 개의 반은 뭐냐면요. 처음에 독서를 하시려면 일단 습관이 쪼끔 들여져 있으셔야 되잖아요.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가치가 돋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책에 손을 좀 가지셔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낮은 단계는 제가 습관으로 정했고요. 중간 단계는 인제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얻고 책이 한 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생기시는 부분들은 이제 독서 노트나 이런 걸 해서 내 생각도 함께 정리를 해 놔야 책에 대해서 조금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는 독서 노트를 적는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좀 알리셔야죠. 내가 책을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조금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독서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브랜딩을 조금 해 본다거나 고렇게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세 개를 구분지어서 제가 지금 현재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에 관련돼서도 육하원칙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브랜딩은요. 독서를 통해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자기 계발해야지.' 하면 책부터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책만 읽고 끝내시기가 굉장히 아쉽다 하시고 또 책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파생시켜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고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저는 카페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실제 수익화를 실현해 보실 수 있도록 실행 1대1 컨설팅 코칭을 통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별로 프리미엄 비공개 카페인 북랜드 성장연구소에서 당시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6 화원칙에 맞춰서 한번 써 보았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하시는 콘텐츠가 있으시거나 1인 기업가 아니면 저처럼 뭐 지식 창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장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누가 타깃층이죠. 타깃층을 너무 넓게 잡으시면요. 나중에 사업하시기가 조금 애매해지세요. 그리고 사업 타깃층이 넓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될 상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니즈에 다 맞춰주다 보면 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음 누가 타깃층을 조금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도 중요해요. 저는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철학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철학의 부분이 들어가지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 사람들을 왜 하필 내가 다른 사람도 할 수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육하의 원칙 꼭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만약에 6 개까지는 다 힘드실 수 있다면 요 두 개만 한번 해 보실까요? 만약에 뭐 내가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써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누구한테 타깃층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 봐 주세요. 우리 스마일 위너 님은 누구를 상대로 한번 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혹시 인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장사를 한다면 누구에게 해 보시고 싶으실지 타깃층만 한번 적어 주세요. 적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3장 내용입니다. 3 장.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독서 내공입니다. 독서에 관한 얘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실천 방법보다는 여기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가지고 얘기 나눠 볼게요.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이 생생활을 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일을 배우는 초보시라. 전부 다 초보죠.
요새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돈임 관련돼져서 조금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남도 도와주고 나도 돈도 벌고 이렇게 두 개 다 되면 너무 좋은 부분이니깐요. 거기에서 만약에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더 크다면 더 보람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신 스마일 리너님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독서 내공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작가님이 딱 한 줄만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독서하시는 분들이 제 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요. 그분들이 과연 이 책을 대강 읽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책을 꽤나 많이 읽으시는 분들보다 정말 더 많이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럼 과연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러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책이 어렵지 않다면 한글 읽으실 수 있으면 어휘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시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다 기억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독서 막 시작할 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책들이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책 한 권에 한 개만 가지고 가자. 이 책에서 나 한 개만 실천을 해 보거나 한 개만 한 문장만 기억하자. 이렇게 한 개만 챙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독서도 재밌어졌고 남는 것도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적 독서법이요. 아까 스말리너 님이 말씀하셨던 거요. 책 한 권을 딱 10쪽만 읽고요. 여기서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뭐 5 권에서 10권 정도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라고 하고 있죠. 저는 10 쪽보다는요. 작은 챕터, 소챕터로 읽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이걸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무슨 제 성질을 알았어요. 제 성격이 앉아서 찐득하게 책 한 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지겨움을 빨리 느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이 한 권을 떼야 다른 한 권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을 책 못 읽을 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인드를 깼어요. 깨고 나서 그럼 여러 권을 하루에 작은 챕터, 소챕터 하나씩 저는 개인적으로 소챕터 하나가 읽으면 저의 그 이어지는 집중도가 딱 고 시간까지였어요. 그래서 '고렇게 읽으면 되겠다.' 해서 여러 권을 읽기 시작했었고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권 읽으면 내용이 헷갈리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저는 도리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서 훨씬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명한 작가님께서 좀 살짝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왠지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다음 "책은 동시에 여러 권을 읽어라." 요건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다가 그 내용이 좀 어려운데 다른 책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이긴 하지만 목차를 봤을 때요. 이 여기서 내가 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이 그 목차에 있을 때도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닌 다음에는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니깐요.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읽었던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하루 4 시간씩 1 년간만 딱 읽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 시간을 읽으시려면 꽤 좀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책 읽는 시간을 늘리려고 새벽 기상을 좀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도서관을 가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을 일찍 가라고. 좋은 차는 그 시간에 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책을 미리 보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심지어는 도서관을 돈서관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멍하게 생각만 하더라도 도서관을 가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앞에 있으면 잘 가게 되지만 저도 집 앞이 아니라 차를 타고 좀 가야 되는지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게을러지기는 한데 대신에 학교 도서관들이 또 있잖아요. 학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학교 도서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른 책도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구비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고학년 책들은 꽤나 어려워요. 5-6학년만 되는 책들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머리 식힐 겸 한 번씩 빌려보곤 한답니다. 다음 나만의 독서법 공유. 자, 지금 작가님이 본인의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만의 독서법이 있다면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한 챕터씩 쪼개서 읽고요. 저는 한 일 주일에 6-7 권을 좀 나눠서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읽고 있고요. 독서 노트는 솔직히 다양한 형태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책에 적는 걸 쪼끔 많이 선호했었었는데 솔직히 남는 건 그게 제일 많이 남고 적용해 볼 점도 적으면서 바로 생각이 나서 적기 편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처럼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적었던 걸 다시 옮겨 적기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뭐 이렇게 싱크와이즈나 노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독서법이 있으실지 한 분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있으실까요? 요것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에 읽어 드릴게요. 다음에 4장입니다. 돈의 선순환을 만드는 부의 내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월급에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전 처음에 잘못 읽어서 월급 100만 원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월급 100만 원을 어떻게 살지?' 라고 했는데 월급 100만 원이 아니라 월급 외에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월급 외에 100만 원만 생긴다면 엄청 좋겠죠. 자, 여기서 작가님은 총 9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새벽 4 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매번 질문을 던지라고 하세요. 월급 외에 매월 10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책에서 나 도움을 받을지 생각을 해 보라는 거겠죠. 그다음 1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금 흐름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래요. 그다음 유튜브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강의를 하고 될 때까지 반복을 하라고 합니다. 적어 주신 거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3장 나만의 독서법 공유요. 책을 한 번만 보고 말았는데 요즘은 재독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시군요. 맞아요. 재독하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책은. 마음에 드는 책은 읽고 나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페이지를 접고 제 생각을 따로 노트북에 적으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의 확장 그리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정석대로 가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글쓰기까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시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러시다가 보통 이게 독서방에 가면 요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을 제가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고렇게 진행하시다가 '요게 쪼끔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다 나한테 또 좀 더 기억에 남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라고 추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독서법을 한번 개발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존에 책에서 얻었던 팁보다 왜냐하면 나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쪼끔 더 다르지기도 하고요. '나한테 어떤 게 맞지?' 예, 쪼끔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만의 독서법이 맞춰지기로 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는 한 챕터씩 읽는 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었죠. 고렇게 하다가 결정되어진 거라서 스마일 미나 님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아까 4장 얘기하던 거 계속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내용을 실천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새벽 4 시에 일어났나요? 네. 오늘이 정확하게 기상한 지 739 일째가 되었네요. 이건 확실하게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을 던진다. 근데 질문은 던져야지 하면서 솔직히 잘 매일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점수 하나 뺄게요.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책을 읽는다. 이 부분은 이 내용으로 뭐 질문을 던지진 않지만 이 책을 읽기 전에 '아 오늘은 이 책을 뭐에 대해서 한번 읽어
얻어가 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거. 그다음 1년 동안 계속 네. 저 지금 북랜드 만든 지도 1년 6개월이 넘어섰고요. 그전에도 제가 다른 카페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서를 했기 때문에 1년 넘게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잘하고 있네요. 그다음 현금 흐름을 만든다. 뭐 아직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수익화는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점수 쪼끔 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돈 액수가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현금 흐름 만드는 걸로 하고요. 그 과정을 담은 책을 추가한다. 이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원래는 꼭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과정을 모두 담아서 뭐 이분처럼 종이책 한 권을 내도 좋겠지만 요새는 전자책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독서법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뭐 수업 방법이라든가 요런 걸 짧게 짧게 커트커트 치셔 가지고 고걸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세계 명작 시리즈 뭐 이런 거 아시죠? 그것처럼 나만의 전자책 시리즈를 만드셔서 그걸 묶음으로 파셔도 도움이 되시니까요. 고런 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안에는 무조건 책을 전자책이라도 한 권 출간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 유튜브는 자주는 아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일환으로 지금 이달의 독서를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짤막하게 이제 찍어 보려고 많이 노력 중이랍니다. 그다음에 강의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지금 실천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월급에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아까 제가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체크를 하시면 무조건 OX만 하시지 말고요. 오 중에서도 100%인 게 있고 80%인 게 있잖아요. 고런 거 조금 구분하셔 가지고 요건 이랬다 저랬다 조금 구분을 해 두시면 조금 더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책을 추천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I am 미디어입니다. 요거는 지난 테마 독서 모임에서 제가 함께 읽었었던 책인데요. 아무래도 뭐 이분처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알려주신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직접 창업을 하시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저처럼 책을 읽고 '책과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하셔서 지식 창업 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식 창업 쪽이 5%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을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준 게 바로 이 I am 미디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에도 내용적인 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던 철학이라든가 내 사업의 철학이라든가 사명에 관해서도 좀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명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는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재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시고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책 참고로 이제 추천드리고요. 저는 독서 때마다 이걸 하나 말씀드려요.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보는 거죠. 나만의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셔서 책 앞표지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뭔가를 끄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가고요.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죠. 책 한 권을 읽었다 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만의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이 책 내용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독서를 통해 땡땡땡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한번 댓글에 남겨 봐 주시겠어요?
제가 요거는 조금 기다려 드리도록 할게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독서를 통해 땡땡땡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어렵죠. 제가 이거 독서 모임 할 때도 미리 공지 안 해 드려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다 보면요. 순발력이 조금 필요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알려 드리고 고때 바로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본인이 독서하실 때도 한번 써 보세요. 이렇게 '어떤 문장을 내가 만들어 낼까? 요 부분을 어디에다 넣을까?' 요거에 따라서 이걸 만약에 '나는 통해 지금 쓰셨던 삶지혜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다.'로 만약 바꿔 버리신다면 문장이 되겠죠. 거기에 독서 외에 다른 걸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깐요. 다각도로 쪼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요것을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하셔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나는 독서를 통해 다른 분들의 왜 저 이거 블로그 쓸 때 주로 쓰는 말인데요. 독서 입금이를 해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썼어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해 드릴 이 독서 내용입니다. 그럼 상기 도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상기 때는 제가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요. 저희 학장님의 마흔 수업 관련된 책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오늘부터 진행해야 되지만 이게 3월 1일이 오는 이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내일부터 함께할 예정이에요. 이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지금이라도 "나 3기 함께 책 읽고 이렇게 한번 다시 참여해 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지금 벌써 단톡방은 만들어졌고 스케줄표도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독서 모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후기 단톡방에 계시면 북랜드 단톡방에 한 말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쓰시고 있는 채팅창에 짧게나마 오늘 독서 모임 어땠다고 적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뭐 불편하셨던 것도 괜찮아요. 그러시면 제가 다음에 독서 모임 할 때 참고로 해서 또 더 유익한 독서 모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빨간 날이기도 했고요. 휴일이기도 했고 이제 많이 또 시간도 좀 늦은 시간이라 참석을 많이 못해 주셔서 생각보다 시간이 쪼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또 내일 개학하죠 인제 아이들. 저도 개학해서 너무 좋은데요. 또 너무 좋은 반면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끝나고 후다닥 달려가서 인제 챙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인제 뭐지? 개학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달 뒤에 아 책 읽은 지 오래되셨구나. 네네네.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내용도 정리될 수 있고 좋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우리는 한 달 뒤 4월 1 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